안녕하세요. 앱솔루트 맘스쿨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진입니다. 우리 아기 피부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의사 엄마의 아토피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 우리 미나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미나림입니다. 네, 오늘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태어난 아이들 3명 중에 1명 가까이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만큼 정말 피부가 안 좋은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럼 일단 아토피가 뭔지, 알레르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의 일종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싸우는 그런 것들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알레르기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함께 싸우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과면역, 필요 없는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들이 원래 태어났을 때 면역 반응이 3개월까지는 보통 엄마의 면역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자체적으로 일으키는 면역은 그다지 없습니다. 이전에 생기는 피부 질환은 약간 피부 장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3개월이 지나면서 생기는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원래 열이 나면 안 되는데 3개월 미만에서 열이 나면 굉장히 심각한 감염일 수 있어서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빨리 모든 검사를 다 해보고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치료를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피부 장벽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질세포가 이렇게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처럼 발라준 역할을 하는 지질이 있어요. 이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지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지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보습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욕과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토피가 있으면 목욕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목욕을 하면 할수록 건조해지니까 목욕을 안 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목욕은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보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부 겉면 쪽을 이렇게 보습을 하게 되거든요. 피부 속까지 깊숙이 물을 주기 위해서는 물을 그냥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는 것도 좋고 통목욕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물을 좀 더 깊숙이 넣기 위해서는 통목욕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라든지 땀, 각질 이런 것들은 매일 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자극의 원인이 되거든요. 기저귀 발진 같은 경우는 소변이나 대변이 묻어있는 상태로 오래 되게 되면 그게 자극이 되어서 기저귀 발진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자극 물질들을 계속 가지고 잠이 들게 되면 밤새도록 이런 자극 물질로 인해서 우리 피부는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움증도 더 심해지고 염증도 더 심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전에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로만 씻어서는 그런 땀이나 각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디워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중성이나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약산성 제품, pH 5.5 이하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목욕을 하면 피부로 충분히 물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다 빼앗아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분 안에 보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보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충분히 보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화장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샤워부스를 쓰거나 샤워 커튼을 사용을 한다면 커튼 안에서
몸을 톡톡 닦아내고 수증기 가득한 상태에서 보습을 해주시면 보습력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니까 꼭 잊지 말고 그 안에서 보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로션은 2-3시간이면 건조해지게 되고요. 크림은 한 4-5시간, 5-6시간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크림을 하루에 4-5번 정도 발라주시면 그 촉촉함이 그래도 상당히 하루 종일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갈 때마다 한 번씩 보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옷 벗긴 김에 보습까지 다 해주고 옷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라주는 손이 가장 더럽거든요. 그래서 손만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고 해서 크림을 발랐을 때 너무 찐득찐득하다, 불편하다 그럴 때에는 로션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크림 보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습제도 마찬가지로 pH 5.5 이하의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분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돌 미만 아기들에서 가장 흔하게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것들이 분유거든요. 분유 수유를 하시는 분이라면 HA 분유로 바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유 단백질이 이렇게 막 꼬여있는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 분유 단백질을 보고 우리 몸에서는 쟤 이상해. 저건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유 단백질을 작게 잘라놓은 게 부분 가수분해 분유예요. 앱솔루트 센서티브가 부분 가수분해 분유고요. 정말 토막토막해서 아주 잘게 잘라놓은 것이 완전 가수분해인 앱솔루트 HA 분유입니다. 근데 보통 분유 한번 바꿔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이거 조리원부터 먹던 분유인데요? 이거 신생아 때부터 먹던 분유인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레르기라는 거는 보통 3개월부터 생성이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한테 받은 항체에 분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항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IgE 항체가 알레르기와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IgE 항체는 아이들이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본인이 스스로 생성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신생아 때는 안 맞는 분유를 먹더라도 이 아이가 공격을 해낼 그런 항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유를 먹어도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보통 3개월, 4개월 넘어가면서 내가 항체를 생성해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분유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피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 아이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나왔을 때 그때 분유를 바꾸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사실 3-4개월, 5-6개월 이런 아기들 피 뽑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혈관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알레르기 검사를 굳이 꼭 권하기보다는 어차피 이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게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일단 분유를 먼저 바꿔보고 만약에 분유를 바꿨는데 진짜 피부가 괜찮아졌다. 그러면 분유 알레르기인가 보다 하고 계속 HA 분유를 먹여주시면 되고요. 분유를 바꿨는데도 계속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알레르기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HA 분유가 문제가 맛이 없어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이게 HA 분유가 약간 쓴맛이 있어요. 약간 쇠맛 같은 게 있어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입맛보다는 아무래도 아이의 피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조금 충분히 먹여주시면 좋겠고요. 큰아이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부모님에게 알레르기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도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HA 분유를 먹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 댓글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 7개월 여아인데 이간하면서 침을 굉장히 많이 흘린다고 해요. 네. 입술 주변이 빨개져서 수시로 로션을 발라주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아기가 간지러운지 이 입술 주변을 이불에 막 부비니까 아마 더 그러면 악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요? 이게 사실 침이 자극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침을 안 흘려야 됩니다. 근데 침을 안 흘리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나마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는 물티슈를 닦거나 아니면 거칠거칠한 가제손수건을 닦거나 하면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가급적이면 물로 살짝 닦아주시고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밀폐력이 좋은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좀 진한 보습제 같은 것도 병원에서 처방 가능하니까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부 장벽이 이 지질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이 3대 1대1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생리적 지질 복합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제품도 병원에서 원래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이 생리적 지질 복합제를 피부에 먼저 하루에 2번 정도 발라주시고 그 위에다가 보습제를 더 발라주시고 이렇게 처방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4개월 아기인데 모공 각화증하고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머리를 네. 계속 긁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모공 각화증의 경우는 없어지는지 이것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네. 문의를 일단은 하시는데. 모공각화증은 없어지긴 하는데 없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 천천히 계속 보습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두피가 이제 가려워서 어떤 아이들은 피가 막 쫙쫙 나서 그 막 딱지 이렇게 막 나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진짜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상처를 철철 내밀 때까지 긁었을까 싶은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 많은데 네. 이런 친구들은 두피용 뿌리는 보습제가 또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보습제를 뿌려주시면 이게 항염 효과가 있으면서 그런 가려움증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가려워한다? 그러면 저희는 레이저 치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도 레이저 치료 가능해서요. 아, 네, 그래요? 보통 3개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기저귀 발진 얘기 아까 네네.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보통 특히나 이제 모유수유 네네네. 하시는 분들이 왜 변이 묽으면서 조금 자주 네. 보다 보니까 아기 네. 똥꼬가 굉장히 헐어서 또 연고 바르면 괜찮다가 또다시 헐어버리는 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정말 네. 괜찮을지 또 걱정이 된다고 그쵸. 해요.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일단 하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물티슈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물티슈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냥 물로만 엉덩이를 잘 씻어주시고 그리고 엉덩이도 또 자주 하는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적 지질 복합제 발라주시고 네. 보습제 조금 진한 거. 보습제가 좀 산뜻한 타입이 있고 약간 좀 찐득한 타입이 있긴 한데요. 이 찐득한 타입의 장점이 뭐냐면 이 밀폐가 싹 되면서 소변이나 대변을 봐도 그게 피부에서 흡수되지 않게 약간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적합한 보습제를 찾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토피가 있어서 네. 걱정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기 아토피가 조금 있으면 혹시 초기에 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혹시 임신 중이시라면 네. 임신 후반기부터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고 태어난 아기에게 유산균을 바로 먹여주시고 근데 액상 유산균이 있거든요. 해외 직구 유산균일 경우에 가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사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신생아들에게 허가된 유산균들 신생아 때부터 같이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습을 하루에 5번 정도 했을 때 아토피 예방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피부가 처음에 괜찮더라도 그냥 꾸준히 계속 보습을 많이 해주시면 피부가 영향을 덜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먹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모유, 분유 이게 다잖아요. 근데 아이들 피 검사를 해보면 계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란을 먹지 않았는데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와서 감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 엄마한테 이 모유나 아니면 엄마 몸에 있는 게 피부로 들어오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고 아이한테? 정말 심한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계란 후라이 파티클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피부에 와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피부가 장벽이 튼튼해서 이렇게 딱 코팅이 돼 있으면 피부로 들어오는 부분이 덜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습을 항상 충분히 해서 외부의 유해 물질들이 우리 아이의 피부 내부까지 스며들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 여기까지 인사 나누고요. 궁금하신 건 우리 선생님 병원에 비대면 진료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